네, 우리 이번 영상은요,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제도로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먼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노원구의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당연천에서 물이 범람했어요. 그래서 당연천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조금 보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제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먼저 뽑아야 될 거예요. 우린 이것을 지방선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선거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있으면 전국을 300개 지역구로 나누고요. 이 300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이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를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 혹은 총선거라고 부르게 되죠.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을 뽑는 대선, 즉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기구 중에 의결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우리로 치면 노원구 의회 의원들과 노원구 청장을 뽑는 과정을 우리 지방선거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이외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결정하는 제도를 우리는 주민투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직접 국민들이 결정한 제도를 국민투표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그리고 국민 소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투표만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 주민 차원, 즉 지방자치제도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역사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걸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같이 뽑거든요. 예컨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은 같이 뽑습니다. 같은 선거에서요. 자, 이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대표자들을 해임하는, 한마디로 파면하는 제도를 우리는 주민 소환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이 대표자를 소환해서 심판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주민청원제도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이 청구권의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청원권이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뭔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문서로서 제출해서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는 청원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차원, 즉 지방자치제도 차원에서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행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해서 요구하는 제도, 우리는 이것을 주민청원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회에서, 우리로 지금 노원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노원구 청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노원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에서 저희 노원역 일대에 있는 도로를 좀 다시 깔아야겠다. 그리고 불암산역 일대에 있는 그
도로를 좀 다시 재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당고개역이라고 한 이 역명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자라고 이렇게 지방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는 이런 제안 요구서를 제출하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걸 심의하고 타당한 것들을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우리의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집회, 서명, 공청회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차원의 여론 표출과 이익 표출과 이익 집약의 단계가 되겠죠. 자, 이런 제도들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 즉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지방자치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방자치 제도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삶,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굴러가는 제도들을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1학기가 아니죠.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법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은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를 조금씩 시작하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